올해 그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시험, 예년에 비해서는,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올해 개정된 법령이라든가, 또 새로 시행되는 법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자 제한법이라든가, 또 새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채권을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그 신용관리, 예, 그런 그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들도 개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빈출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시험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 법령의 개정에 민감하게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하루 전이라도 올해 바뀐 법령은 없는지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에 맞춰서 그 시험 보는 날짜 이전에 시행되는 법률의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내용에 따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챙기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각 과목별로 4과목으로 총 되어 있죠, 시험이. 근데 그 4과목이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3과목, 4과목은요, 시험은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이 좀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1과목하고 3과목, 그리고 2과목과 4과목이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죠. 1과목은 이나 3과목은요, 주로 이제 이론적이나 실무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고, 3과목은 이제 그 법령들 문제죠. 신용관리사가 숙지를 해야 될 법령. 그리고 4과목은 어떤 그 상식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그 신용관리사의 태도, 어떻게 보면 국민윤리 아니면 옛날 도덕 뭐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문제 선에서 풀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이 권리에 대한 것은요, 이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매년 한 문제씩 시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류를 좀 알고 있고요. 각각의 권리에 대한, 정의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청구권이요. 자, 청구권은 그 작용이나 효력에 따른 분류이죠. 그래서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권리에 기초하여도 발생한다. 채권에 대비되는 게 물권이라는 게 있죠.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뭐 이런 것도 청구권이긴 하지만 채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이런 식으로 그 만이라고만 되는 이런 단정적인 표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생활에서 어떤 단정적인 사안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외가 있고 원칙이 있고 일반적인 게 있고 특별한 것이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세상의 어떤 그 돌아가는 법리잖아요. 그래서 재산권에만 인정된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시고 이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재산권뿐만이 아니고 무채재산권이라든가 물권,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권이죠. 그런데 그 인격권이라든가 신분권 이란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 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그런 점에서 지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권이나 신분권, 네, 이런 권리도 지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만의만 들어갔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3번은요. 형성권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로서 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권리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그 재판상 권리 행사만 가능하다. 이런 지문도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권리들이 형성권 중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그 보통은 그 가족법, 그러니까 신분권이나 이런 쪽에 규율이 많이 되는데 채권편에 규정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법의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4번이요. 항변권은 청구권 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에 의해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뭐 소멸시효의 항변, 뭐 변제 항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5번째. 귀속상의 시인 전속권은 권리가 어느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양도성과 상속성이 없는 권리다. 자, 일신 전속권에 귀속상 일신 전속권도 있고요.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라는 게 있죠. 행사상 일신 전속권. 여긴 귀속상이고요. 자, 여기 각각의 특징을 이렇게 좀 공식화시켜서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양도성과 상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비양도, 비상속성 이렇게 이제 귀속상 일신 전속권을 외워두시고 행사상 일신 전속권은 비대리, 비대위, 예, 그러니까 대리에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말하죠. 또 비대위라는 거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비대위,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권리가 행사상 일신 전속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권리에 대한 작용에 의한 분류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기억을 좀 해두시고 시험 보기 전에도 중점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 이런 거 있죠. 재산권,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어떤 그 현상이 있을 때 그걸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했다는 거.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채재산권이 아닌 것은 아까 그 재산권의 내용에 채권, 물권, 무채재산권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은 특허권, 시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건 무채재산권입니다. 그런데 광업권이나 또 뭐 어업권 같은 것도 있어요. 어업권 이런 것들은 이제 준물권이라고 하죠. 예,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권에 준해서 보는 권리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광업권이니까요. 광업권과 어업권 이걸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사력구제라는 게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사인이 그의 힘으로서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말하죠. 자, 한번 보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게 뭡니까? 이른바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형법상으로도 정당방위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민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761조 제1항이네요. 민법.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기 쉬운 게요. 일단은 법률이에요. 법률 또는 시행령, 규칙 이 정도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답 시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거를 지문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력구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라든가 자, 두 번째 나온 이런 거죠. 긴급피난입니다.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게 긴급피난이죠. 이것도 76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이 침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자력구제에 관한 거죠. 점유자의 자력구제. 점유자의 자력구제. 이게 민법 209조에가 있습니다. 예, 209조 1항에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때 그 소유자는 침탈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4번하고 5번을 동시에 한번 보시면요. 자, 다시요. 자, 5번 보시면 동산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현장성,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력구제라는 건. 왜냐면은 항상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양 당사자가 있으면요, 그들 사이에 어떤 그 형평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 정의의 여신이란 그 동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눈을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어요. 이 천칭이라는 게 그 양자 사이의 형평성을 깨면 안 된다는 거죠. 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입법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린 게 바로 법률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사력구제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력구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또는 추적하는 그 상황이라면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권리자한테 맞겠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점유물이 침탈돼서는 어떻습니까? 침탈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건 아니겠죠. 침탈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때는 그 침탈자의 어떤 평온한 또 권리, 이 상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침탈 후 즉시, 침탈 후 즉시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다 조문이 있어요. 209조 2항에. 예, 2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209조 2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민법에 나와 있는 그런 기본 조문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사력구제가 문제되는 상황은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내기 좋은 것들 있죠.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